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린 꿀과 검은깨 영상 무려 87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봐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침마다 꾸준히 검은깨 뭉쳐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몸이 가벼워졌다, 효과가 있더라는 댓글 읽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검은깨 말고 들깨는 안 되나요? 하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꿀 먹으면 당 오를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하는 우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은 논문을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이 강의에서는 제가 그 두 가지를 아주 완벽하게 해결해드리고 여러분의 무릎과 마디마디를 쌩쌩하게 돌려줄 비결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뼈에 좋다는 거 챙겨 먹어도 무릎은 시리고 아프신 분? 계단 내려갈 때 난간 잡거나 오르내리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 비 오는 날이면 기상청보다 기가 막히게 무릎이 먼저 알아채는 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아이고 나이 들어서 뼈가 약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칼슘제부터 찾으세요. 우유 드시고 멸치 드시고 사골 곰탕도 끓이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무릎이 아프고 시린 건 뼈 자체에 구멍이 뚫린 골다공증 때문만이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관절 안쪽에서 일어나는 염증과 그 윤활액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정말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뼈가 단단한 것과 마디마디가 부드러운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난 강의에서 알려드린 검은깨와 꿀이 우리 몸의 기둥인 뼈를 단단하게 채워주는 벽돌 같은 역할이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들깨는 그 기둥과 기둥 사이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윤활유입니다. 뼈는 단단한데 그 사이 관절이 뻣뻣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 몸의 관절은 문을 열고 닫는 경첩이랑 똑같습니다. 오래된 대문이 삐걱거리고 잘 안 열리면 경첩에다가 쇠를 더 덧붙이나요? 아니죠. 기름칠하면 다시 부드러워지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당뇨 걱정하시는 분들, 꿀이 영양소 흡수를 돕는 데는 정말 최고지만 혈당 때문에 망설이시는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꿀을 대신해서 맛도 잡고 영양도 챙길 수 있는 비밀 재료와 함께 당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까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본격적인 비결을 공개하기 전에 오늘도 우리 출석 체크부터 한번 할까요? 지금 이 강의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요즘 여러분의 무릎이나 손가락 관절은 좀 어떠신지 댓글로 짧게 남겨주세요. 수원 사는데 무릎이 시큰해요. 이렇게 지역이랑 증상만 남겨주셔도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읽어보고 힘이 나는 응원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다 남기셨나요? 그럼 지금 시작해 볼게요. 제가 오늘 우리 뼈 사이를 기름칠해주는 윤활유로 들깨를 고른 이유가 뭐냐면요. 먼저 우리 무릎이 진짜 아픈 이유를 봐볼게요. 교수님, 나는 넘어진 적도 없고 다친 적도 없는데 왜 가만히 있어도 무릎이 시큰하고 옥신거리는 거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우리 무릎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위쪽 뼈와 아래쪽 뼈가 만나는 그 자리에 말랑말랑한 연골이 있고 그 사이에는 끈적끈적한 액체가 들어있어요. 이 액체가 충분히 있어야 뼈끼리 부딪히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60년, 70년 이 무릎을 썼잖아요. 그럼 이 액체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뼈하고 뼈가 직접 닿지는 않더라도 그 주변 조직들이 쓸리면서 미세한 상처들이 계속 납니다. 우리 손등도 자꾸 긁으면 빨갛게 부어오르죠. 무릎 안쪽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바로 염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에서는 비상벨을 울려요. 주인님, 여기 상처 났어요. 아파요 하고 신호를 보내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시큰거림과 옥신거림입니다. 여러분 무릎이 아픈 건 뼈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염증이라는 불이 활활 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불을 끄지 않으면 연골은 더 빨리 녹아내리고 통증은 지옥처럼 변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챙겨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뼈 자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고 다른 하나는 관절의 윤활유와 염증을 잡아주는 거예요. 지난 강의에 말씀드린 검은깨가 첫 번째 역할을 잘해준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이 들깨는요. 두 번째 역할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해준답니다. 제가 수많은 재료 중에서 하필 들깨를 선택한 이유는 들깨가 우리 주변에서 가장 구하기 쉬우면서도 염증이라는 불을 끄는 데는 가성비와 효율 면에서 최고봉이기 때문입니다. 들깨에는 ALA라고 부르는 알파 리놀렌산이 아주 꽉꽉 들어차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쉽게
염증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녀석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느냐. 관절 마디마디에 생긴 염증을 아주 확 잡아버려요. 많은 분이 염증 잡는 데에는 오메가3를 생각하세요. 근데 오메가3 알약 먹으면 어때요? 트림이라도 한번 하면 하루 종일 비린내가 올라오죠. 알도 엄청 크고요. 그런데 들깨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소해요. 냄새 걱정 없죠. 구하기 쉽죠. 게다가 우리 한국인 입맛에 딱이잖아요. 이 들깨에 들어있는 식물성 오메가3가 생선 기름보다 훨씬 깔끔하게 여러분의 관절 염증을 씻어내줍니다. 어르신들 무릎이 시린 게 단순히 뼈 문제만이 아니라 대부분 미세한 염증이 같이 있거든요. 비 오는 날 더 아픈 게 그 증거예요. 기압이 떨어지면서 염증 부위가 더 부풀어 오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여기서 끝이면 제가 보약 소리까지는 안 하겠죠? 들깨에는 또 하나 귀한 게 들어있어요. 루테올린이라고 부르는 성분인데 이게 정말 물건이에요. 우리 뼈는 가만히 있는 돌덩이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뼈가 생기고 낡은 뼈는 깎여나가요. 매일매일 뼈를 새로 만드는 세포와 오래된 뼈를 부수는 세포가 동시에 일을 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새로 만드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뼈가 튼튼해지지요. 그런데 70대에 접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부수는 속도가 더 빨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뼈가 점점 가벼워지고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그래서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이 루테올린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이 뼈 갉아먹는 녀석들의 몽둥이를 뺏어버리는 겁니다. 야, 주인님, 뼈 그만 갉아먹어 하고 딱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깨는 관절에 기름칠만 해주는 게 아니라 뼈가 무너지지 않게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보디가드 역할까지 하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왜 들깨가 우리 관절에 그렇게 좋은지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단순히 남들이 좋다더라 해서 드시는 거랑 이렇게 원리를 알고 드시는 거랑은 몸에서 받아들이는 게 천지 차이입니다. 들깨를 그냥 드시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같이 드시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2배, 3배로 늘어나거든요. 가장 좋은 짝꿍이 뭔지 아세요? 바로 두유예요. 우리 나이대에는 우유보다 두유가 훨씬 좋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한국 어르신들의 몸 특성 때문이에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우유 속의 당분을 잘 못 소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유 한 잔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화장실을 자주 가시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유 안에 들어있는 유당이라는 당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어릴 때는 충분히 만들어지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잘 못 드시는 거예요. 본인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동양 사람들 몸이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이걸 어렵게 말하면 유당 불내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한국 어르신들은 거의 10분 중에 7, 8분이 정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두유는 콩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 뼈에서 칼슘이 썰물 빠지듯이 확 빠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골다공증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두유의 주 원료인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아주 가득합니다. 이 녀석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식물성 에스트로겐입니다. 우리 몸의 여성 호르몬과 아주 비슷하게 생겨서 뼈가 녹아 없어지는 걸 딱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해줘요. 물론 남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70대가 되면 남녀 가리지 않고 뼈가 약해지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핵심인데요. 들깨에 칼슘과 미네랄이 많은데 이 영양소들이 우리가 먹는다고 저절로 무릎뼈까지 갈까요?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영양소를 꽉 붙잡아서 뼈세포 안으로 배달을 해줘야 해요. 그 배달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두유는 아주 질 좋은 식물성 단백질 덩어리죠. 그래서 들깨의 영양소들이 두유의 단백질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 무릎까지, 골반까지, 손목까지 쫙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려요. 따뜻한 두유 한 컵에 들깨가루 듬뿍 넣고 잘 저어서 드세요. 거기에 꿀 반 숟갈 정도 살짝 넣으면 맛도 부드럽고 영양도 한 단계 올라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바로 꿀 이야기 나오겠죠? 지난 검은깨 영상에서도 댓글창이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당뇨인은 어쩌라는 거냐? 밤에도 꿀 먹고 아침에도 꿀 먹으면 당 오르는 거 아니냐? 꿀 광고 아니냐? 등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먼저 제가 왜 자꾸 이 귀한 재료들에 꿀을 한 스푼씩 넣으라고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꿀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강력한 영양소 고속도로 역할을 하거든요. 들깨의 좋은 기름과 두유의 단백질이 우리 몸 구석구석, 뼈 마디마디까지 잘 찾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꿀 속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이 그 에너지를 팍팍 밀어주는 부스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건 당이죠. 제가
꿀은 무조건 좋으니까 국자로 퍼드세요 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건강한 분들이라면 하루에 티스푼으로 딱 2번,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정도는 세계보건기구 권장량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라 안전합니다. 믹스커피 한 잔이나 식후에 드시는 과일 한쪽보다 훨씬 이로운 당분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당뇨가 있어서 그것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절대 억지로 꿀 드실 필요 없습니다. 당뇨분들을 위한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즘 마트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알룰로스입니다. 이건 우리 몸 안에 들어와도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거든요. 칼로리도 거의 없고요. 당뇨가 걱정되신다면 꿀 대신 알룰로스를 넣으세요. 맛은 달콤하게 챙기면서 혈당 걱정은 쏙 뺄 수 있습니다. 2번째 대안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방법인데 바로 소금 한 꼬집입니다. 꿀을 아예 빼버리고 소금을 아주 살짝만 넣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들깨와 두유의 고소한 맛이 2배, 3배는 더 진하게 살아납니다. 거기에다 두유 속 단백질이 우리 몸으로 흡수될 때 약간의 소금기가 있으면 더 잘 흡수돼요. 나는 단 것보다 짭짤하고 고소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꿀 넣지 마시고 이 소금 한 꼬집으로 대체해보세요. 손가락 끝으로 살짝 집어서 떨어뜨리는 정도거든요. 이 정도는 혈압에 영향 안 줘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겁니다. 교수님, 지난번엔 검은깨가 최고라더니 오늘은 또 들깨가 좋다 그러고 그럼 나는 이제 뭘 먹어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죠? 둘 다 드시면 좋습니다. 검은깨는 우리 몸의 기둥인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벽돌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이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겠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분들은 검은깨를 꼭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들깨는 뭐라고 했죠? 바로 뼈 마디마디를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입니다. 아무리 벽돌로 집을 튼튼하게 지어놔도 집안에 문 경첩이 녹슬어서 삐걱거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뼈는 검은깨로 단단하게 세우고 관절은 들깨로 부드럽게 기름칠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 번에 막 섞어 드시라는 건 아니고 요일별로 그리고 시간대별로 나누어 드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먼저 요일별로 드실 거면 월, 수, 금은 검은깨 꿀 절임을, 화, 목, 토는 들깨 두유차를 한 잔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드시면 우리 몸이 영양소를 아주 골고루 질리지 않게 쏙쏙 흡수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나는 2개 다 매일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2가지를 다 드시되 한 끼는 검은깨, 한 끼는 들깨로 정해놓고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 때 검은깨, 점심 먹고 오후 간식으로 들깨두유 이런 식으로요. 생각해보니까 아침에는 검은깨를 드세요. 검은깨는 우리 몸에 활력을 주고 시력을 맑게 해주고 머리 회전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좋아요. 저녁에는 들깨를 드세요. 들깨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무릎 시리거나 아픈 게 밤에 더 심하다거나 새벽에 무릎이 욱신거려서 깬다면 저녁에 들깨두유를 한 잔 따뜻하게 드시면 잠도 잘 오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무릎이 한결 가벼우실 거예요. 하루에 2가지 드실 거면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아까 제가 꿀은 하루 딱 2스푼이 적당하다고 말씀드렸죠. 건강하신 분들이나 난 크게 걱정 없다면 그냥 드시고 당 관리를 조금이라도 하실 거면 아침에 검은깨 꿀 절임을 드시고 저녁에 들깨 두유차에는 꿀을 넣지 마세요. 그냥 두유에 들깨만 타서 고소하게 드시는 게 당 관리에는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들깨 두유를 어떻게 만드냐? 먼저 재료부터 챙겨볼까요? 준비물은 아주 심플합니다. 첨가물이 없는 건강한 두유 1컵,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들깨가루 2스푼, 마지막으로 취향이나 몸 상태에 따라 꿀이나 알룰로스 1티스푼만 있으면 끝입니다. 두유는 전자레인지에 아유 따끈하네 싶은 정도로 돌려주세요. 한 4, 50도 정도면 좋습니다. 따뜻한 두유에 들깨가루 듬뿍 2스푼을 넣으세요. 가루가 뭉치지 않게 천천히 저어주시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꿀 1스푼을 넣으시거나 알룰로스를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참고로 들깨가루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냉동실에 보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들깨를 통째로 사서 그때그때 갈아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검은깨 이야기하느라 이 들깨두유만 단독으로 드실 때 언제 드시는 게 좋을지는 말씀 안 드렸네요. 가장 좋은 건 아침 공복입니다. 아침에 한 잔 드시고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무릎이 한결 부드럽게 돌아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만 밤마다 무릎이 욱신거려서 잠을 설치시는 분들이라면 저녁 식사 후에 차 한 잔 하듯이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대학교 선배님으로 모시는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올해 딱 73이시거든요. 이 형님이 젊었을 때는 별명이 북한산 날다람쥐였어요. 그렇게 산을 타는 걸 좋아하는 형님인데 한 3년 전부터는 아예 산 입구에도 안 가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하며 여쭤보니까 야 영만아 나도 이제 끝났다. 무릎이 시큰거려서 동네 돌아다니는 것도 힘든데 산은 무슨 산이냐 하시면서 허허 웃으시는데 그 모습이 참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들깨두유를 권해드렸습니다. 형님, 저 믿고 딱 3달만 매일 아침에 드셔보세요. 라고 했죠. 처음 한 달은 전화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거 고소하긴 한데 정말 효과가 있는 거냐? 똑같은 것 같다 하시면서요. 그런데 2달 반 지나고 3달째 되어갈 때 이 형님한테 사진이 한 장 왔습니다. 어딘가 하고 봤더니 북한산 비봉 꼭대기에서 활짝 웃으면서 찍으신 사진이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드렸죠. 받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영만아, 나 오늘 산에 다녀왔다. 무릎이 짱짱해진 것 같아 하면서 막 웃는데 제 마음이 다 뭉클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살아온 세월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어라? 무릎이 좀 부드럽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석 달은 꼬박 채워야 이제 좀 살 것 같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의 속도를 믿어주는 거예요. 일주일 드셔보시고 에이 똑같네 하고 포기하시면 우리 몸속에서 이제 막 염증 불길 끄고 청소 시작하던 들깨 영양소들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우리 몸이 스스로를 고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저 매일 아침 나 자신에게 주는 따뜻한 선물이라 생각하고 꾸준히만 드셔보세요. 어느 날 아침 여러분도 모르게 가뿐해진 무릎을 보며 깜짝 놀랄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들깨와 두유, 꿀의 조합이 단순히 무릎에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먼저 머리가 맑아집니다. 들깨 속의 좋은 기름 성분은 우리 뇌 건강에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 뇌의 절반 정도가 사실 기름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좋은 기름을 우리 몸에 자꾸 넣어주면 뇌세포가 더 잘 작동하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판단력도 명료해져요. 깜빡깜빡 하시는 거 있잖아요. 어디다 둔지 모르겠고 어제 뭘 먹었는지 가물가물하고 그게 단순한 노화 현상도 있지만 우리 뇌가 좋은 영향을 못 받아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들깨가 그런 부분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또 변비에도 좋아요. 들깨 속의 식이섬유와 기름 성분이 장 운동을 부드럽게 해줘요. 두유와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더 커지고요. 매일 아침 화장실 가시는 게 편안해지면 하루가 정말 가뿐해지지요. 변비 증상이 좋아지면 또 뭐가 좋아지게요? 피부도 좋아집니다. 손땀이나 종아리 부근 피부가 푸석푸석 거칠어지시잖아요. 우리 피부도 결국 기름 성분이 있어야 촉촉해지거든요. 좋은 기름을 매일 드시면 피부 속부터 촉촉해져요. 손등에 주름이 줄고 가려운 것도 덜해지세요. 바깥에서 로션 발라주는 것보다 안에서부터 채워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답니다. 또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그 좋은 기름 성분은 우리 혈관 안쪽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혈관이 깨끗해지면 심장이 일하기가 편하죠. 혈압도 안정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그러면 손발 시린 것도 줄어들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들깨를 드실 때 절대 같이 드시면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차가운 음료수예요. 들깨의 기름 성분은 따뜻한 온도에서 가장 잘 흡수되거든요. 그런데 찬 두유나 차가운 우유에 들깨가루를 넣어서 드시면 우리 몸이 그걸 소화시키느라 더 힘을 써야 해요. 그러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어떤 분들은 속이 차가워지면서 배가 살살 아프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따뜻하게 미지근하게 드세요. 여름에 더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원한 두유에 들깨 타서 드시는 것보다는 미지근한 두유에 드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또 한 가지, 들깨를 드시고 바로 차가운 물 벌컥벌컥 드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들깨의 기름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 시간 동안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식사 직후에 바로 들깨두유를 드시는 것보다는 식사하시고 1시간쯤 지나서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위장이 좀 비어 있을 때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면 따뜻한 물 한 잔 먼저 마시고 한 30분 있다가 들깨두유를 한 잔 마셔요. 그리고 1시간쯤 있다가 아침 식사를 해요. 이렇게 하면 들깨의 좋은 성분이 정말 잘 흡수되거든요. 저녁에는 저녁 식사 마치고 2시간쯤 지났을 때 잠들기 1시간 전쯤에 따뜻한 두유 한 잔에 들깨가루 한 숟갈 타서 드세요. 그러면 자는 동안 우리 몸이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들깨가루 얘기하니까 들기름 먹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들깨가루는 들깨 그대로를 갈아 놓은 거라서 기름 성분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같은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양적으로 더 풍부합니다. 반면에 들기름은 들깨에서 기름만 짜낸 거예요. 알파리놀렌산 같은 좋은 기름 성분은 풍부하지만 식이섬유나 다른 영양소는 빠져 있어요. 둘 다 좋지만 들깨가루를 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장 운동에도 도움이 되고 단백질 같은 다른 영양소도 함께 섭취할 수 있거든요. 들기름은 나물 무칠 때나 비빔밥 만들 때 활용하시면 좋아요. 자, 오늘은 제가 좀 말이 많았죠?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핵심만 한번 쫙 짚어드리고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뼈와 관절을 위해서는 칼슘만 챙겨서는 부족해요. 윤활액을 만드는 좋은 기름 성분과 염증을 잡아주는 성분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를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들깨예요. 들깨를 드실 때는 두유와 함께 드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고 거기에 꿀을 살짝 추가하시면 영양분 흡수가 더 잘 돼요.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알룰로스나 살짝 소금으로 대신하세요. 검은깨를 이미 드시는 분들은 검은깨와 들깨를 시간대나 요일별로 나누어서 드세요. 아침엔 검은깨, 저녁엔 들깨, 또는 월, 수, 금은 검은깨, 화, 목, 토는 들깨, 이렇게요. 들깨는 무조건 냉동실에 넣고 조금씩 꺼내 드시고요. 일주일 먹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스스로 고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 선배님, 그 북한산 날다람쥐 형님도 거의 석 달은 꼬박 드시고 다시 산에 오르셨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단순히 오래 사시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잘 사셔야죠. 70대, 80대에도 등산 다니실 수 있어야 하고, 손주들과 놀러 갈 때 따라다닐 수 있어야 하고, 친구분들과 여행 다니실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무릎이 아파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런 즐거움을 못 누리시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저희 외할머니가 9순이 다 되셨을 때까지도 정정하셨거든요.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도시고 텃밭에 채소도 가꾸시고 손주들 오면 직접 음식 해주시고요. 그 비결이 뭐였냐고 여쭤보면 항상 그러셨어요. 별거 없어. 그냥 매일매일 좋은 거 챙겨 먹고 많이 움직이면 돼. 저는 그 말씀이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오늘 알려드린 들깨와 두유 한 잔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번 드신다고 무릎이 바로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꾸준히 한 달, 두 달, 석 달 드시면 분명히 달라지세요.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관절 때문에 고생하시는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댓글 아직 안 다셨다면 댓글창에 수원사입니다. 오늘부터 관절 기름칠 시작합니다. 하고 다짐 한 줄씩만 남겨주세요. 아니면 제가 다뤘으면 하는 주제나 관심사를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럼 또 다음 강의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